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후보의 당윤리위원회 제소, 또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하기도 했죠. 어제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려 했다가 당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 후보를 제외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전당대회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논란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관련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그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한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는 건데,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후보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문자를 5차례 보내고 또 전화도 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사실도 공개되면서 이른바 읽고 씹는 거, 익씹, 무시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기 바란다,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한 후보 측은 원희룡 후보 측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 후보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판장 주동자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의 핵심 멤버 아니냐,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공에 나서면서 서로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후보가 난타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가치와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진흙탕 개싸움처럼 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뭐 시시비비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시대의 막장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번,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많은 사실은 상처를 당해 남겼어요.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를 축출한 과정도 그랬고, 또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이 뒤처져 있는 후보를 대통령실이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후보들 다 사퇴시키거나 눌러서 주저앉혀가지고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큰 논란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총선 대패를 하고도 여전히 대통령실도 여당도 어떤 성찰도 없는 거 아니냐. 저게 과연 선거에서 진 당의 전당대회인지, 더 나아가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인지,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이번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부인 간에 오간 문자가, 오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받은 문자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도 6개월 지나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둘러싸고 지금 이루어지는 공방의 수준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저혈함의 극단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들이 참 굉장히 한심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조금 이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그리고 뭔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당원들이 보기에도 한심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전당대회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당을 대표해서 이 지난 총선에서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뭔가 수권 능력을 회복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후보들인가, 마저도 저는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도 또다시 이렇게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의 이름이 회자되고 영부인의 이름이 회자되고 윤심이 회자되는 이런 상황을 자처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도 여전히 당정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총선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자를 누가 공개했고 당시 상황에서 그거를 읽고 씹었다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위가 괘씸하니 괘씸하지 않느니 정무적으로 미숙한 판단이었느니 판단이 아니니를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전당대회 진행 모습은 정말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예. 지금 댓글 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시작됐다가 불행으로 끝나겠다,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뭐 불행은 불행인데 흥행적인 요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원래 막장극이 좀 흥행이 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둘러싸고 평론가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우리처럼 각 방송에서 우리 광주 방송도 뭐 일주일에 평론가를 수십 명을 동원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많이 일어나야 평론가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장이 생기는데 확실하게 이런 걸 마련해 줬다. 예, 제가 약간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박원석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정말 저질 정치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치 비전 없이 뭐 익십이냐 누가 흘렸나로 지금 막장을 가고 있는데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익십을 했을까라는 아무리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애매모호한 경로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왔을 때 불쾌하더라도 이걸 책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용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 그래도 뭐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그 한간에 그 얘기가 있는데 이런 중대한 얘기를 남편인 대통령한테 집에서 솔직담백하게 내가 좀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참모들과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좋았을 텐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다이렉트로 간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교부는 뭐 평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지 쉽게 생각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5번이나 보냈다는 것은 한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흘렸냐라는 이거 코미디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20여 년에 평론가 생활 12년을 한 경우인데 정말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이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뭐 또 어떻게 보면 공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결국은 누가 이제 또 명을 받들어서 흘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그 유치하고 그 인위적인 조잡스러운 행위인가라는 걸 알 수가 이거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 수정본이 나왔다. 뭐 수정본이 뭔가 해서 봤더니 어느 방송사에서 또 뭐 5차례를 코테이션을 붙여서 했는데 이거 전문도 아니에요. 근데 전문 공개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지금 그 용산이 잘못된 방향의 어떤 메시지를 당해주고 있다. 이러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한번 바뀌어야 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자 익십 사건을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영부인 가방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굳이 뭐 한 위원장의 어떤 카톡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위원장?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답변을 하지 않은 거, 뭐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해서 공사 구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사과할지 말지의 여부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구할 일이냐라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진정성 있게 뭐 국민들께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결정해서 사과를 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한 것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일견 납득은 되는데 근데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걸 보면 문자가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1월 달에만 5번의 문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냈는데 그 문자를 모두 다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지지하시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이제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가사 구별해야 되고 뭐 사과 여부야 여사가 정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이 정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1월 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던 때였고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크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뭐 사과할 의사가 그 문자에서 뭐 진정성이 있었던 없었던 이 문자를 계기로 해서 사과를 또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야 되고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도 비대위원장이 저는 정무적인 감각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를 5번이나 뭐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고는 하지만 그 5번의 문자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1월 달로 돌아가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무적으로는 판단 미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게 논란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당대 이후를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가 되게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어요. 좀 약간 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했는데 윤심이 누구에게 가장 실려 있을 것 같냐라고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윤심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이랑 지지층들은요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윤한 갈등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0년 지기고 한솥밥 먹어왔고 그동안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미세한 어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한동훈은 윤석열을 지키겠지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어대한이 잘 안 깨졌던 건데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은 확실한 반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동공지진이 막 오고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문자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과 용산에서 오히려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과사를 구분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여기 계신 선배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사적으로 많이 물밑 협상하고 교류하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아름다운 낭만의 시절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 문자 메시지 받았을 때 딱 용산 찾아가서 관저에 가서 대통령 부부랑 밥 한 끼 먹으면서 작전회의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영부인이 여당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거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무수한 문자가 갔다고 하는데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장관들께도 김 여사와의 무수한 통화 문자설이 분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제가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겠죠. 그건 뭐 아직 증명된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과거 검찰 재직 중일 때 뭐 카톡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뭐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고 그런 어떤 관계 연장선에서 보면 뭐 그런 문자나 혹은 텔레그램을 보내올 수는 있지요. 그러나 당시하고 이제 지위나 신분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여당의 사실상 대표고 한 분은 영부인인데 그런 관계에서 그런 지위에서 이제 보낸 어떤 텔레그램이나 문자는 사적인 것만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예민한 시기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본인의 판단은 있겠지만 왜 이를테면 비대위원들이나 이렇게 당내에 공식적인 그 장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정무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공유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내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익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닌 그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뭐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거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건 없이 당시에 본인은 어쨌든 공적 통로를 통해서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당내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이 미지근하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문자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이 사과 의향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고 순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무적으로 그 뭐랄까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게 아닌 다른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 건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그게 진짜 사과 의향이 아니었다. 근데 그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판단일 뿐이거든요, 당시에. 때문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이나 선택도 지금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잘 납득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좀 이게 뒤늦게 이런 식으로 공개돼가지고 공방이 오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읽고 그냥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이해되는 설명은 아닙니다.